대형주 이상 급등이 나오면 시장 조정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려하던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시장 조정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80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기존의 저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제 기준에 바닥 시그널이 온다면 주식 비중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DJ, play that music louder. 반갑습니다. 저는 코리아 트레이더 제갈공명입니다. 금일은 이 시장에서 19년차 실전 트레이더로서 제가 실제 사용하고 제가 지난 19년간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노하우 중에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 제 기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법이란 말을 엄청 싫어하고요. 확실한 기법을 운운하는 자체가 저는 하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게 100% 확실한 기법은 절대 없고요.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계속 언급했지만 리딩이나 카톡방, 종목 추천을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영원한 기법은 없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리딩이나 카톡방 운영하는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말장난인 겁니다. 여러분은 고수들이 뭔가 수익을 내는 특별한 비책이 있다고 생각들 하시죠. 물론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주식은 이 심리와 통찰력, 상상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축복받으신 거예요. 저 한참 이 주식할 때만 해도 이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상상도 못했고, 무슨 싸이월드, 스카이러브 이런 채팅하는 거나 있었지, 주식책도 맨 지나간 무슨 차트 깔아놓고 헛소리만 막 늘어놓는 그런 책들밖에 없었고요. 여러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앞선 선배 트레이더들의 노하우를 보고 그걸 본인에게 대입을 하셔서 트레이딩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시고 본인 것으로 만들면 되니까 이 얼마나 쉽습니까? 암튼 결론은 주식은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체득해서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난 영상에서도 누차 제가 강조 드렸지만, 저는 섹터 추천을 해도 종목 추천을 한다거나 지나간 개별주 갖고 떠드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종목을 추천하는 건 이목을 끌기 위함이지 진정한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남에게 의지하려는 것, 이게 주식시장에서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니까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주식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보이는데 누구나 다 돈 버는 이 대세상승장에서 조금 벌었다고 마치 본인이 시장에 통달한 양 자신있게 종목 추천하는 영상들이 많이 보여요.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그냥 재밌습니다. 시장 풍파를 얼마나 겪어봤길래 저런 말을 할까? 금융위기 때 하한가는 맞아보고 저런 말을 할까? 자고 일어나니까 국핵 실험에 폭락은 맞아봤을까? 과연 나중에 하락장이 나와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20년 전부터 있었고요. 이 시장이 존재하는 한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제가 만약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된다면 다른 주식 유튜버들처럼 매일같이 하루짜리 일회용 영상으로 시청시간을 늘려서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했다면 저도 계속 영상을 올리고 마감시황도 올리고 했겠죠. 하지만 저는 유튜브로 돈 벌 생각은 없고요. 그러기엔 이 유튜브가 벌써 레드오션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트레이더가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어야지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소명입니다. 하루짜리 영상으로 시청시간 늘려서 돈 벌려는 건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 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묵직하게 좀 가는 스타일이어서 영상이 단 한 개라도 정말 이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써먹어도 유용한 기준들을
요점만 딱 정리를 해서 제가 경험하고 체득한 투자 노하우와 함께 트레이더가 가져야 할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난 13년 전부터 제가 운영하는 코리아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이런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2017년까지 얼굴 보고 직접 가르쳐 봤습니다. 제가 가르친 분들과 수익 난 걸로 기부도 해봤고요. 제가 5년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니까 주식은 배우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체득해야 된다 라는 게 많은 이들을 가르쳐 본 제 결론이고, 주식을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닌 보다 효과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 맞는 성향으로 제자가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장 자체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트레이딩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에서 심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럼 이제 저 제갈공명의 기법이 아닌 기준,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대세 상승장에서 유용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초보분들은 주식 용어나 전문 용어를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말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편집하는 직원이 써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모찌 금액이 다 다르실 텐데 트레이딩 금액은 1억 이하거나 개인 투자자로서 최대 3억 이하까지는 개별주 단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사실상 단타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때나 모찌 금액이 작을 때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단타를 치면 되지만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 진입할 수 있는 종목도 제한적이고 개별주에서 물량 맞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도 세력에게 내 물량이 체크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앞서고요. 그래서 단타는 트레이딩에 있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방식이고, 물론 저는 지금도 단타를 치긴 하지만 그건 하락장이나 횡보장, 모찌 금액이 크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정말 큰 부를 이루실 각오로 임하신다면 장세에 따라서 트레이딩 기준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세는 대세 상승장이죠. 제가 과거 영상에서 항상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였죠?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 이거였죠.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구간 매매라고도 하고요. 상승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저 제갈공명만의 첫 번째 매수 기준은 이 종목이 과연 시장보다 아웃퍼폼한 종목인가를 먼저 보시고 이 종목이 지수 대비해서 차트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른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고 지수 대비해서 얼만큼 강한지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종목이 코스닥이라고 해도 지수는 코스피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코스피가 코스닥을 주도하기 때문이고 코스닥이 소외됐다가도 추후에는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과 지수를 비교할 때는 여기 이 구간은 빼고 보셔야 되는데 이유는 이례적인 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이죠. 모든 종목이 이날 다 저점을 찍었을 테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요 정도부터 보는 게 정상이에요. 예, 여기부터 보는 게 정상이고, 다음은 종목과 지수를 비교를 했다면 주가가 급등하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닥권에서의 그 첫 상한가나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횡보하다가 이평을 돌리면서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차트를 돌리고 이평을 수렴한 후에 점진적으로 상승 후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단 최근 1년 내 바닥에서 3배에서 5배 오른 건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3배에서 5배 올랐다 그러면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례적인 폭락이 있었던 자리, 이 구간부터 따지면 안 돼요. 몇 프로가 올랐는지에 대한 건. 이런 횡보하는 구간부터 따져야 되겠죠. 이게 14,500원이었으면 이거는 그냥 없다고 보고 뭐 여기나 뭐 25,000원 정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보고 이거 너무 많이 올랐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를 스타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종목군을 초이스를 했다면 두 번째 상승장의 매수 기준은 전자공시 사이트인 다트에 들어가셔서 재무제표와 매출 그리고 순이익을 간단히라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지난 1년 6개월 즉 6분기 동안에 적자를 본 기업은 제외하시고요. 왜냐하면 3년 이상이면 상장 폐지 요건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뭐 적자 본 기업을 무조건 걸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라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지를 체크하시고요. 성장성을 체크할 때는 ROE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무조건 이 ROE를 보시면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도 쓰일 제품을 만드는지, 또한 미래에 필요한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뭐 요즘에 유튜브만 검색해도 정보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찰력만으로도 1, 20분이면 성장성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수의 기준 세 번째는 이 기술적인 분석인데 일봉상 이 역배열이나 방향이 이렇게 하락으로 자리 잡은 것들, 이런 차트를 제외하고 보셔야 하고요. 무조건 이게 정배열이어야 돼요. 역배열이면 이게 올라가다가 쳐맞고 올라가다가 쳐맞고 올라가다가 쳐맞고 올라가다가 쳐맞고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하락 후에 굉장히 긴 횡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횡보의 시간을 갖고 이평을 수렴한 후에 그 다음이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역배열에서요, 바닥을 지금 다지는 중이고 횡보 후에 이평을 좀 수렴한 종목이 있다면 관심 종목에 두시고요. 거기에다가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은 중기 투자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에게 좋은 종목입니다.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종목 검색만 해도 수많은 리포트들이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업 투자나 전문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맞지 않고요. 대세 상승장에서의 저의 매수의 기준 네 번째는 아마 가장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트에 기울기를 봐야 됩니다. 기울기를. 한눈에 이걸 느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평을 이렇게 수렴하고 살짝 고개를 드는 차트라면 아주 좋고요. 지금 이 나우아이비처럼 종가를 고가에 마감하면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걷다가 보면